박사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네, 마스크 벗고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사랑하는 아버님을 여의고 또 저희 가족 6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또 1명이 강제 격리 조치를 받은 그런 막대한 피해를 입은 유가족입니다. 저는 먼저 이 코로나를 코비드19나 코로나로 부르는 것조차도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럼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거를 무슨 교회발, 무슨 발 이렇게 표현하는 이 정부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렇게 왜곡된 바이러스 명명을 붙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 우한에 책임을 묻는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명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인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이동욱 의사협회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사협회에 막 하는 의사분들이 정부에 초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기들이 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지 않도록 중국인들, 특히 우한 출신 중국인들의 입국을 그렇게 강력하게 막아달라고 7번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이것을 처음에 받아들이는 척했다가 대구에 4.15 부정선거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우한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서 신천지라는 이단에 사실은 그분들도 종교적인 이단성을 따지기 전에 국가적으로 피해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 중공에서 우한에서 이 감염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왜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사실은 저희 아버님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돌아가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셨고요. 저보다 60살인 저보다 훨씬 건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올해 1월 30일 날 그 집 앞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오른쪽 발 골절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그 연세병원에서 반깁스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발목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마취해서 또 어떻게 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3차 의료기관으로 가서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순천향대학병원 서울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문의를 했더니 마포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돼야지만 병원에 입원이 되고 수술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를 간병해야 하는 저희 막내 남동생이 마포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은 날이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2월 2일 순천향 서울병원에 입원을 해서 저희 아버님이 2월 4일 날 발목 골절 수술을 받으셨고 2월 6일 날 마취해서 잘 깨어나시고 선망 증상도 잘 회복을 하셔서 일반 병실로 이동을 하셨고 그때 일반 병실에서 저희 큰 남동생이 또 밤새 간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7일 날 또 우리 작은 남동생이 교대 간병을 했고 2월 8일 날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발목 골절 수술은. 그래서 2월 10일 날 순천향 서울병원 외래 처치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2월 11일부터 그러니까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는 한 11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셔서 위열이 나기 시작해서 순천향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순천향 서울병원에 다시 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11일 날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12일 날 아버지가 코로나 양성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면 그 유명한 순천향대학병원 집단 코로나 감염 사태에 저희 아버지가 입원 당시에 희생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보람의 병원으로 곧장 이송이 되시고 아버지와 접촉을 했던 가족들, 어머니와 간병을 했던 두 아들과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돌봤던 저희 작은 여동생과 또 그렇게 해서 코로나 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결과 2월 13일 날 저희 큰 남동생, 작은 남동생이 확진 통보를 받고 각각 은평치료센터와 선암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우리 큰 남동생이 또 확진을 받으니까 큰 남동생의 가족들, 저희 올케와 조카들 2명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잠시 방학 동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아버지가 확진을 받으니까 강제 격리를 명령을 받으면서 코로나 또 검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식구들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여동생과 저희 올케와 또 저희 조카 2명은 그 당시에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제 격리, 가정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2주간 강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제 격리 중에 있었던 저희 어머니가 이틀 후부터 다시 열이 나기 시작하셔서 다시 마포구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어머니가 2월 16일 날 드디어 코로나 또 확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송돼 있으신 보람의 병원으로 또 이송이 되셨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코로나 확진 환자가 4명이 공식적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음성이지만 다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과 조카들, 올케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미열도 있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그런데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집 앞 밖에서 꼼짝도 못하니까 제가 약사인 제가 이 가족들을 다 치료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열이 나면 타이레놀과 고열에는 사실 타이레놀이 듣지도 않습니다. 38도가 넘는 고열은 사실은 덱시부브로펜이나 이런 계열을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열을 제가 컨트롤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력을 사실은 증강시켜서 스스로 회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약사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누누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면역 증강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비타민 C와 아연과 그 유명한 에키나포스라는 면역 치료제, 이거를 제가 정말 총동원을 해서 온 가족들을 이걸로 투약을 해서 실제로 격리 치료에 격리 중에 있었던 자들은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안에 치료가 다 됐습니다. 다 무증상으로 다 정상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적극적인 면역 치료를 이번에 있는 남동생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병동의 주치의들하고 다 컨택을 해봤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약사가 권하는 이 면역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의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는 결국은 제가 전달을 못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증상이 경미했기 때문에 다 전달을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비타민C와 에키나포스와 아연과 이런 것들로 면역치료를 사실은 병동치료와 병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저희 아버지는 과거에 폐렴 이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해열제조차도 제대로 투약을 안 해줬고 제대로 된 그 코로나 치료제 람데시비르도 투약을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사실은 병동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로 저희 아버지는 지내시다가 병세가 악화되신 겁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폐렴 이거로 결국은 산소호흡기를 차고 계시다가 계속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서 결국은 호흡곤란으로 2월 28일 날 사망하셨습니다. 그랬는데 2월 28일 날 그 사망하셔서 그 사망한 그 저희 아버님의 시신을 다 화장을 해서 유골로 제가 그날 저녁에 전달을 받았는데 이거를 전달받을 수 있는 유가족이 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보람의 병동에 계시죠. 저희 남동생 2명도 선암병원과 각각 은평 성모병원에 지금 격리 치료 중이죠. 저희 여동생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죠. 저희 가족의 2남 2녀에 제가 장녀인데 아버지의 유고를 받아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유고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저희 집에서 저희 자녀들과 장례 예배를 가족으로 드리고 다음날 제가 우리 약국에 아버지 유고를 모셔다가
그날은 3월 1일 마침 휴일 아닙니까? 제가 휴일이 아니면 약국을 닫기도 어려운데 약국문을 닫고 제가 오산리 기도원의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에 저희 아버님을 잘 안치시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서 연로하신 어머님이 보람의 병동에서 잘못되실까봐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다, 산소 마스크 쓰고 계시다, 의식은 없으시지만 잘 계시다, 이렇게 안심시켜드리고, 어머니가 정상으로 퇴원하신 3월 2일에서야 3월 5일에 태어나셨군요. 어머니는 3월 5일에 태어나시고 우리 남동생 둘은 각각 3월 2일, 3월 4일날 각각 퇴원을 해서 그제서야 이제 가족들이 다 각각 아버님 모신 추모공원을 갈 수가 있었고, 저희 친지들을 다 모시고 장례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빗발치는 친지분들의 여러와 같은 정말 그런 목소리 때문에 친지분들을 모시고 제가 4월 4일 부활절 주일에 친지분들만 모시고 또 장례 예배를 드렸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기동이 좀 원활해지시기 시작한 5월 첫째 주일에 결국 어머니를 처음으로 이제 모시고 아버님이 4월 부활주일에 돌아가신 걸로 얘기를 드려서, 그래서 결국 저희 어머님이 추모공원에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일련의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서, 아니 일개 국민 한 사람이 정말 부지불식간에 코로나를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자기도 걸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이유로 정말 그 개인에게, 가난한 한 국민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 못된 정부가 이 국가적인 책임이 있는 문재인의 책임으로 이 국가적인 재난을 일으킨 거에 대해 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왜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병원에 책임이 없다면 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소송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국가적으로 정말 코로나 피해자 대책본부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소송을 진행해 준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또 피해를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공적 마스크를 정말 주일도 일요일도 반납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약국에서 근무를 하며 이 공적 마스크를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공평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대한약사회 일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마스크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공급이 된 겁니다. 거의 공급가에 준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국에 이 마스크 판매 마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판매로 인해서 일어난 매출의 2~3배 그 증가된 거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올해 제가 5월달에 작년 종합소득세 기준 3배를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약국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도 그렇고 모든 중소상공인들의 정말 영업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 상가에만 해도 문 닫은 점포가 줄을 지어가고 있고요. 월세를 못 내서 밀리고 있는 업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 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마스크 공급에 헌신하신 이 약사님들에게 이렇게 종합소득세 바가지를 씌워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도 너무한 정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는 지금 현재 광화문 미스바 애국기도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심영식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은평 뉴타운교회 제가 장로입니다. 저는 교회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가 피해와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누이 우리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시피 지하철 안에는 바글바글, 그죠? 백화점 안에도 바글바글, 그 다음에 휴양지나 해변이나 이런 데도 모든 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아무 데도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나라의 법질서를 다 준수하고 있는 왜 교회만 이렇게 핍박을 하고 예배를 저지하는 겁니까? 한간에는 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목사들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기독교인들 또 많은 목회자님 들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의 분리의 원칙이란 정치가 교회에 관여할 수 없다입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시대적인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고 목회자님들과 교역자님들은 시대적인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때 저는 오늘 그리고 참담한 또 유튜브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지금 천안함 선장에게 막말, 욕설, 비방, 저주를 퍼부었던 휴문고등학교 1학년 1반 담임 정혜욱 교사. 이게 모든 아이들이 보고 있는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일개 교사가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로 인하여 그 고등학교 학생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이 교사 파면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천안함 선장님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 무슨 영향입니까? 이게 우리 교육계에 파고들은 전교조의 잘못된 역사, 국가 간에 대한 참담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교조는 파헤쳐지고 파면돼야 되고 해체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행설수설 중구난방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교육, 문화, 행정, 국방, 외교 말할 것 없이 지금 정교조뿐만 아니라 모든 주사파 주체 사상의 신봉자들이 미친 신봉자들이 날뛰는 이 통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살리는 일에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국힘당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짐당이라고 지금 일각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국민이 나서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자, 여기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든 유튜브 우리 대표님들,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 애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반드시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금란